저는 처음부터 상담사가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담을 받아야 될 만한 사람이었죠. 지나간 저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면 마치 상담사가 된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제 나이가 벌써 50살이 되었어요. 지난 15년을 돌아보게 되면 많은 사람을 도와줬던 경험이 있기도 했지만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15년의 시간 동안 얻어진 경험을 통해서 현재는 스타트업인 마인드트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문경에서 태어났는데 그곳에서도 버스를 타고 1시간 이상을 들어가야지 있는 완전히 구석진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서울에 올라오고 났더니 친구들이 사투리를 쓴다고 그렇게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놀림 아닌 놀림을 받다가 보니 저도 모르게 좀 더 조용해지거나 제 표현을 하지 않으면서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좀 지속됐던 것 같아요. 저의 어린 시절 너무 배가 고팠던 탓에 물로써 배를 채웠던 그런 기억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늘 술을 드시고 오셨던 기억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일명 노가다라고 하죠. 건축일을 하다 보니 항상 술에 취해서 들어오셨던 경우도 있었고, 술을 드시고 들어오게 되면 동네 어디서부터 우리 아빠 오는구나 라고 알 정도로 아버지의 그런 술 먹는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었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죠. 그러다가 중학교 때쯤인가 아버지가 그 변화의 계기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술을 완전히 다 끊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고 기도해 주셨던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데, 이때의 저는 아버지에 대한 가장 좋았던 기억이 요 시절의 기억인 것 같아요. 군대를 제대하고 난 후에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어느 순간에 저의 느낌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우연히 가족 상담이라는 과목을 듣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그 힘들어하던 친구의 모습들도 떠오르기도 했었고요. 또 저희 어머니가 항상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필수야,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하면 돼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기도를 해도 되지 않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맞닥뜨려지는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됐는데,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처음으로 꿈이 생기기 시작했죠. 상담사가 되고자 하는 꿈이었어요. 물론 제가 사람들한테 난 앞으로 상담사가 될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10명 중에 9명은 저를 보고, 야 네가 그거 네가? 라고 이제 하면서 놀리기도 했었어요. 물론 세월이 지난 후에 제가 이제 상담이란 일을 하면서 그때 당시 저의 그 모습을 잊어버린 사람도 있겠지만 기억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 일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에게 다가온 상담이라는 일은 저의 운명을 바꿔놓기 시작했고, 또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많은 고민도 하기도 했었죠. 그때 당시 한 2-3년 정도 공부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서 제가 상담이란 일을 봉사활동으로 조금씩 시작을 하다가 2011년도 당시에 정식 상담대학원에 들어가게 됐었죠. 그렇게 해서 저는 상담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있던 찰나에 누군가의 모함으로 인해서 저는 좀 직장을 잃게 되는 경험도 했었어요. 근데 이 모함이라는 게 저는 얼마나 무섭냐면, 저를 이제 모함했던 것들이 쌓여지고 나서 폭발하기 시작하니까 저의 어떠한 말도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직장을 쫓겨나다시피 좀 나왔었죠. 굉장히 아프고 충격적인 상황이었고, 저는 오히려 그때 당시에 내가 이제 나가서 노가다라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아이들은 어렸었고, 저는 이제 가장이었고,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또 제 아내도 이제 있는 상황에서 저에게 그 모함이라는 사건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될 수 있으면 사람들 만날 때 모함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저에게 충격적이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저는 직장을 잃고 나서 정말 노가다라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아주 우연히 상담이란 일을 좀 시작하게 됐었고요. 처음 내담자를 만나는 그런 상황들은 정식 상담, 이제 제가 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고마웠던 시간이기도 했었고, 또 그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던 다양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에게 상담이란 일을 시작하게 됐었고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또 내담자들을 만나는 경험들을 통해서 또 많은 변화들을 일어나기도 했었죠. 처음에는 저희가 상담을 배우다 보면 처음에 사람들을 좀 병리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거나 또는 그렇게 해석하려는 것들을 늘 가지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보다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오히려 바라보고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접근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렇게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내담자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경험들도 하기도 했었어요. 뭐 짧게는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한 2시간 정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마치고 난 후에 어떤 삐딱하게 앉으면서 저를 노려볼 듯이 쳐다보는 학생이 끝나고 나왔는데 선생님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면은, 그런 경험들은 인생에서 어쨌든 가장 짧은 변화의 계기들이 일어났던 시간이기도 했었고요. 또 기억나는 거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모든 걸 다 거의 포기했다시피 했던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과 집단 상담을 했던 그 경험들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더 이 지역에서 제 이름을 좀 알릴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계기들도 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좋았던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어떤 내담자는 밤 또는 새벽에 죽겠다고 연락이 와서 살리고자 노력했던 경험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들은 제가 아무리 좋은 방법과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물론 제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상담이 종결되었던 케이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나간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만났던 수많은 내담자들이 지금도 저와 연락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은 성장해서 오히려 지금 저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담자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며 살아왔던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기도 했었죠. 상담이란 것이 1대1의 개념이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나 힘든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좋은 상담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주고 싶은데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없었죠.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집단 상담을 하게 됐고, 그래서 또 선택한 것이 강의라는 부분을 선택하게 됐고, 그러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부족하지만 블로그라는 것을 쓰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심리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이 마음이란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블로그를 쓰기 시작하면서 제 기억으로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한 2009년도 정도쯤인가 제가 마음 건강이란 말을 처음 쓰기 시작했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보통 뭐라고 말했냐면 심리치료 이런 말들을 많이 썼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쓰면서 우리 몸이 건강해서 그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우리 마음도 좀 건강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고민하다가 나온 것이 이제 마음 건강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물론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아서 많은 곳에 쓰고 있어서 저에게 돈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도 좋은 곳에 많이 쓰여지고 있으니 다행이기도 하죠. 그렇게 블로그를 이렇게 쭉 쓰기 시작하면서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게 됐고, 제가 꿈에 그리던 책을 너무나 쓰고 싶었는데, 물론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을 쓴 건 아니었지만 책을 한번 써보지 않겠냐라는 어떤 제의가 들어오게 됐고, 첫 번째 책이 나도 처음부터 아빠는 아니었다 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죠. 그때 당시 제가 이 책을 쓰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청소년 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았고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으로 청소년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책들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특히 청소년기 시기에 아빠들과의 관계가 많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아빠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했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한다라는 것들을 제가 좀 전달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고, 책을 내고 나서 한 2달 만인가 모바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런 경험들은 저에게 엄청난 큰 행운의 경험이기도 했었죠. 나도 처음부터 뭐는 아니었는데 시리즈가 막 돌기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가 제 책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어진 것들은 상담이라고 말하면 보통은 문제 있는 사람들만 진행한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바꿔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또 있을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심리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약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 관리하는 것처럼 마음 건강도 꾸준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마음이 건강했을 때 일어나는 수많은 건강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상담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다루어지거나 받아야 될 만한 문제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담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와 상의를 하면서 더 좋은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상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 상담을 받고 심리상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역시도 당신이 절대로 약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어느 한 부분인가 분명히 약한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우리 몸을 바라봐도 그렇지 않나요? 모든 곳이 다 건강하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곳인가는 삐딱해져 있고요. 어느 곳인가는 뭔가 어울리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어느 곳인가는 분명히 모난 부분이 존재하게 되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약해져 있는 이 부분이 내가 신경 쓰이네, 내가 이 부분이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통해서 해결되어지고 나면 훨씬 더 좋은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 속에서 버티고 있거나 또는 내가 나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것이 여러분이 약해서거나 여러분들이 우월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미리 돌봐야 되고 몸이 건강할 때처럼 마음도 건강할 때 돌볼 때에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멋 모르고 심리상담하겠다고 덤벼들고 24살 황필수야. 이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너가 알았다면 아마 시작하지 말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기도 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 길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난 또 다행이라고 말해주고 싶어.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이기도 했으니까. 만약에 내가 상담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나도 어쩌면 부모님처럼 경상도의 어투와 또는 내 고집스러움과 경상도 특유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히려 너가 그것을 선택해서 힘들지만 꿋꿋하게 그 길을 올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대견하고 멋지다 생각해. 좀 선택하는 그것이 상담일이라고 한다면 또 더 잘 준비되어서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 그날 상담사가 되겠다는 꿈꿔줘서 너무 고마워.